자, 옵션 플랜트 주인들 반갑습니다. 홍프로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는 정말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방한을 하기도 하고, 에이펙 행사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면서, 분명하게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여러 주주님들이, 이 과정에서 조선업 얘기는 안 나오나 이렇게 좀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그렇기보다는 여러분들 요렇게 지금 오션 플랜트와 같은 조선주들은 오히려 이미 사전에서 다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이 어떠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뭐 지금 반도체와 그리고 AI에 관련돼서 말을 했을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이 조선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가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캔들을 보시면은 9월 10일부터 거의 뭐 두 달 연속이죠. 두 달이라고 좀 표현하긴 애매한데 10월 한 달 내내 거의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11월 캔들이 생길 텐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시려고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옵션 플랜트는 분명히 빚볼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취지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봉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주식의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을 하려고 좀 고려를 하실 때 주식을 고를 때 단순하게 여기 실시간 종합순위에 뜨는 종목으로 단기 급등주를 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SK 오션 플랜트는 어떻게 샀던 간에 이 회사 자체에 갖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면은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이 되면은 여기 이제 월요일날 딱 개장을 하게 되면은 캔들이 하나 뿅 하고 생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장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이 자리에서 지지 라인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보통 이런 월봉이 걸쳐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피보나치 조정대를 사용을 한 건데 지금 큰 틀로 봤을 때 2020년 7월 1일 기점으로 했을 때 이 SK 오션 플랜트의 상단과 하단을 제가 진짜 딱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피보나치 조정대를 딱 이용해서 그어보세요. 여기 시작 부분부터 최고점을 딱 이어서 쭉 더하게 되면 딱 중위값에 걸려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떠한 특정 주식이 이 피보나치라는 툴로 보았을 때 상단과 하단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이 반등하는 그림을 그릴 때 특징들을 나타낸 거거든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줄줄이 딱딱 되어 있잖아요. 어떠한 특정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최대 상승이 나오는 요 해당 특정 지점까지 갔을 경우 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노려보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월봉이 여기서 꽂혀 있는 다음에 봉 마감이 어디서 썼어요? 딱 이 중위값 21,200원이 있죠. 이거를 일봉으로 돌려보면 여러분들 어느 선에 딱 걸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21선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 어떠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회사 자체의 본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데이터가 쌓여서 결국에는 반등으로 나오는 게 보통 통상적인 정상적인 기업들의 움직임이다 라는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일봉 차트 상에서도 제가 이제 캔들을 작도를 해드리면 바닥이 여기 자리죠. 딱 이런 식으로 걸쳐요. 지금 그러면 어떤 자리예요? 이게 121선 자리에서 이제 살짝 밀리면서 이제부터는 지지가 나오는 그런 자리다랍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종목들, 이건 제가 소통방에서 단기적 공부로 나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상한가 먹고 나왔죠. 그리고 D&D 포마트까지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계속 가잖아요. 계속. 그럼 계속 가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잠정 실적이 아닌 완벽한 실적을 내보여주면서 갑작스럽게 반도체와 관련된 상승 비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젠슨왕이 한국에 와서 했던 연설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이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나라도 AI 패권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료가 나왔죠. 그리고 조선업을 다시 돌아와 보자는 겁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내용이 엔비디아와 그리고 특정 몇 개의 기업들이 수혜가 되는 게 명확하게 갈렸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이 끝났느냐? 그거 아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떠한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젠슨왕 같은 CEO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가 대 국가 단위로 넘어가는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기업 대 기업으로 넘어가는 싸움인 거고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자리에 캔들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어떤 걸 좀 기다리면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라는 거는요, 이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선업에 대해서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특히나 SK 오션 플랜트가 저는 넥스트 하나오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죠. 그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조용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냐면은 조선업에서 바로 이거예요.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의 비교 얘기가 나오면서 핵추진 잠수함이 어디서 만들어요?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죠. 대한민국 땅에서 못 만들고. 그러니까 필리조선소가 분명하게 이게 미국이란 나라를 초강대국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떠한 포텐셜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사실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던 게 원래 물밑 협의는 24년 6월에 진행이 됐고요. 이게 공식화된 게 6개월 뒤인 24년 12월 달에 됐습니다. 필리조선소의 인수. 이게 정확히는 허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사이클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선업이라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바통 터치 여러분들 달리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주자가 반도체였고 그 반도체가 어디로 이제 키를 던졌냐면 원전으로 던져졌다가 원전으로 갔던 것이 조선으로 갔다. 그리고 조선의 바통이 다시 반도체로 지금 다 넘어간 상황이다. 애초에 반도체가 지금 숫자가 너무 잘 지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선도 거기에 비해서 숫자가 덜 지키냐? 아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아마 11월 달 되더라도 크게 막 다이나믹하게 빠바박 하고 올라가는 그림은 없을 거예요. 왜? 국방 안보와 직결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비밀 유지 엄수에 대한 그것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이 되어 있고 지금 당장 외국인들 투자자들도 지금 오션 플랜트에 사실 주목하기보다는 다른 하위 종목들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런 것들로 좀 눈이 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현대 오토웨이브라든 그래서 이 자금이 다시 한 번 더 오를 만큼 올라간 자리에서는 명백하게 다시 오션 플랜트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당부해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소통방을 진짜 운영한 지 꽤 됐습니다. 뭐 그냥 넘겨봐도 언제예요? 뭐 2월 달도 있고 작년 데이터도 계속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저는 장기뷰에 대해서 말했을 때 단 하나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뭐 특출한 통찰력이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 이 해당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거시경제를 보았을 때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테마가 생긴 조선 원전 방산, 반도체, AI, 로봇 이 생태계들이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큰 투자를 먹으려면 이러한 좀 기간들도 잘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간을 버티실 수 있게 제가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좌측에 있는 이거 좀 이어서 설명해주면 어제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뭐 하루 종일 떠들었죠, 여러분들. 그러고 중요한 게 뭐 이렇게 치맥도 먹고 깐부치킨에서 제가 이것도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당장 다음 날에 이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엔비디아 젠슨항이 한국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게 뭐냐 그래서 힌트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라고 10월 31일 제가 당 계좌가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종목 뭐 봐야 됩니다 라고 7시 45분에 말씀드렸죠. 이거 설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혹은 피지컬 AI 나오나요? 라고 말씀드려놓고 뭐라고 했어요. 8시에 딱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슈팅 나온다 꽉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언제예요? 38만 5천 원이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급등 전에 어제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말씀드렸죠. 이때 긁었으면 여러분들 얼마예요? 하루아침에 23% 수익이 나는 자리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라인업들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여러분들 이 로봇과 그리고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이 계속 시장에 주를 이룰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장이 와서 치킨 먹고 갔습니다. 가면서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정리를 해드렸고 종목 하나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우리 이제 주주님들도 한 종목에 이제 매몰되기보다는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시가총액이 8조짜리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게 현재 시장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또 갱신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종목 마음속에 하나둘씩은 있으실 텐데 그거에 좀 관심 갖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단타 종목으로 사시는 게 수익률을 지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소통방 운영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생각하실 분들 010-4438-5734 여기로 입장이라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입장. 그래도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소통방은 제가 운영한 지 1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한테 이제 전화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돈 되는 정보들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공부방 여기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만 대세요. 그러면은 이 문자 보내는 문자 앱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딱 보면은 입장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냥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이고요. 여기 010-4438-5734 여기도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숫자 1만 찍어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챙겨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도 개장하게 되면은 뭐 이런 얘기들로 정말 시장이 시끄럽고 급등하는 종목도 정말 많이 나올 텐데 요 11월 달 이제 곧 11월 달 시작이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 가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편해질 겁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을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뭔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다라면 그걸 좀 고쳤으면 해요. 그래서 11월 1일 주말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다음에 갈 종목이 뭔지 다 알려드리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올리면은 시간차가 좀 있어요. 나중에 갑작스럽게 단타작이 나오게 되면 이런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 시작 전에 공시효과 본 거 아닙니다. 7시 45분에 말씀드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공유해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 정말 초대박.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 자체를 꽤나 오랜 기간 추적해 오면서 이 사람의 다음번 넥스트 스텝이 있어요. 요거 제가 종목 하나 드릴 건데 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한 3배, 4배 갈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받아가시고요. 바로 이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쭉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뜨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비량이.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거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 U+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가 됩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 U+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보여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라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